반갑습니다. 찰스점주입니다.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 GS25 땡땡땡점 40일 만에 매니저 운영 체계를 완성하고 매출 25% 상승시킨 방법 공개 제 2부입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번째, 4단계입니다. 샘플 작업이 완성되었다면 명확한 업무 매뉴얼을 설정해야 합니다. 포인트입니다. 업무 매뉴얼 설정 후 두세 번의 수정을 통해서 업무 매뉴얼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갑자기 업무 매뉴얼을 설정하고 근무자에게 매뉴얼대로 실행하는 것을 요구한다면 마찰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시범 기간을 설정하고 이 시범 기간에 업무 매뉴얼을 수정하시면 좋아요. 시범 기간 내에 업무 매뉴얼을 수정, 확정하셔야 합니다. 6월 14일자 피드백입니다. 1번 시식대업 서랍장 이동 그리고 차후 활용 방안 고민하기. 매장의 연장으로 활용할지 별도의 공간 자바라 설치해서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 어떤 고민이든 우선 실행한 다음 느낌을 보고 변경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2번 창고 왼쪽 공간. 이 공간에는 매장 운영을 위한 공간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소모품, 청소용품 등등. 세 번째 창고 공간. 컵라면, 스낵류, 여유분 진열대 상단에는 박스 형태로 정리가 필요합니다. 현재 세워서 올려놓은 상태에서 뉘어서 쌓아두는 형태로 설정하는 것을 고민해 봅시다. 컵라면, 스낵류, 여유분 진열대 낱개로 정리할 때 상품의 카테고리별로 정리해두자. 예를 들어 소컵, 농식 큰사발류, 유어스, 볶음류류 등. 스낵류는 감자칩, PB과자, 농심, 오리온 등등. 이유는 모든 근무자들이 보충 진열 시 찾기 쉽게 하기 위함입니다. 창고 들어가서 우측의 여유 공간 진열대에는 음료 여분이나 행사 재고 등을 쌓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컵라면, 음료 세트, 소모품 몇 가지 등이 두서없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가급적 여분의 상품이 박스채로 통로 바닥에 놓지 말자. 작업 동선을 확보하자. 워크인, 음료 주류. 핏박스 설정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하루빨리 설정해서 주류를 우선적으로 정리해두자. 맥주캔이 두서없이 백장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카테고리별로 정리해두자. 여기에서 카테고리별이라면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것과 비슷하게 백장에도 여유분이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회전 상품 등은 칭따오, 하이네켄, 스텔라, 버드, 카스, 테라 등등은 바닥에 번들로 쌓아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음료도 캔맥주와 마찬가지로 진열대에 있는 상품 카테고리별로 백장에도 여유분의 상품이 정리되어야 편합니다. 편하다는 말은 보충 진열 시 찾기 쉽다는 말입니다. 청소기 주문 완료하셨고요. 6번 스낵류와 컵라면류 카테고리 연결이 안 되어 있음. OFC와 함께 카테고리 연결 작업 실행하기. 7번 시식대 윈도우 쪽 시식대 바닥의 청결 상태가 불량합니다. 샘플을 만들어주기. 업소용 청소기로 구석구석 청소, 마포 걸레로 청소, 공지사항 띄워보기. 공지사항은 샘플을 만들어 놓고 공지를 해야 근무자들에게 먹힙니다. 공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청소 부분이 완성되면 삭제, 초생산성의 세 가지 요소 중 하나 하면 됩니다. 자, 8번째 위임 자동화 삭제를 위해 우리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확보했다는 것은 우리가 매장에 디테일을 넣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을 위해서 어려운 또 하나 하기 싫은 아래의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매장의 곳곳에 샘플을 만들고 기준을 만들어서 공지를 띄우고 그 공지사항이 매장에 녹여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리가 잘 안 되는 것에 하나씩 기준을 만들어서 녹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녹여졌을 때 비로소 매장이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정직합니다. 내가 오늘 10을 했으면 10을 받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오늘 계획했던 일을 날밤을 까더라도 모두 클리어하고 자세요. 네, 이렇게 됩니다. 자, 6월 21일자 피드백. 자, 또 들어갑니다. 좋은 상태로 시작하고 좋은 상태로 교대 후 퇴근한다라는 기준을 매장에 녹인다면 크게 상품 보충에 대한 부분이랑 청결 상태에 대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품 보충에 대한 부분, 필수 부분, 컵라면, 봉지과자, 워크인, 오픈 쇼케이스. 추가 부분, 신선 냉장 쪽이랑 첨가 야채 진열대, 행사 매대, 평대, 핸드매대, 수직 냉장고, 한 대, 번들 맥주 보관 냉장고. 청결에 대한 부분, 내부, 라면 국물통 청결 상태 확인, 야간 근무자 청소 직후 사진, 전 근무자 국물 넘치는지 여부와 국물통 외부 얼룩 상태 확인, 쓰레기통 만축 여부 확인, 시식대 상단과 바닥의 청결 상태, 외부, 파라솔 청결 상태, 맨 우측 물박스 보관 장소의 청결 상태, 매장 입구 쪽 청결 상태. 그렇죠? 이게 업무 매뉴얼을 만드는 거에 대한 피드백입니다.
7번째, 담배 재고조사 요일별 일정 정리하는 거죠. 차후 종량봉투 매출 등록에 오류가 없게 되면, 그러니까 종량봉투에 자꾸 이 재고가 틀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이제 그 단기간으로 설정을 하고, 이 단기간으로 설정했을 때 이 근무자들이 재고 오류가 없다고 된다면 담배와 종량봉투를 1일 1회로 설정하겠습니다. 당분간 담배는 1일 1회, 종량봉투는 교대시마다 조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죠. 자, 물품 보충 및 청결 상태 유지를 위한 업무 설정 공지. 제가 땡땡점을 관리한 지가 대략 2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여러 시행착오 끝에 물류정리, 청결관리, 판매관리, 재고관리의 기본적인 시스템을 완성하였고 매장에 녹이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저의 시스템을 매장에 녹여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저를 잘 따라와 주셨고 앞으로도 저의 매장 운영 방식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상품의 보충 관리와 매장 청결 관리에 대해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 2가지 부분이 완성되면 상품의 재고 관리를 위한 기준을 실행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는 매출 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자, 그럼 상품의 보충 관리와 매장 청결 상태 관리에 대해 공지를 드려보겠습니다. 모든 근무자는 예외 없이 매니저 포함 좋은 상태로 전 근무자와 교대하고 다시 좋은 상태로 다음 근무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근무 기준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말해 출근했을 때 상품의 보충 상태와 그 자세한 내용은 또 그 카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퇴근 30분 전에 보고를 하는 거죠. 이렇게. 모든 근무자분께서는 위 공지사항을 확인하신 후 확인하셨다는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30분 전 퇴근 사진 보고는 7일간의 시범 기간을 거쳐서 완성하고자 합니다. 실행일은 오늘부터 시작이며 제가 먼저 완성하고 샘플을 올려보겠습니다. 아래의 사진은 다른 점포에서 실행하고 있는 사진 보고입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근무 중 주의해야 될 사항. 5단계입니다. 매출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좋은 발주를 위해 많은 시간을 쏟아 부으세요. 포인트입니다. 좋은 발주는 꼼꼼한 발주이며 고민하는 발주입니다. 꼼꼼하고 고민하는 발주를 위해서는 발주에 할애하는 시간이 여유 있게 확보되어야 합니다. 발주 시간이 확보된다는 것은 공격적인 매장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가 좀 전에까지 말씀드린 1단계에서 4단계까지가 자연스럽게 매장에 세팅되어 있어야 하고 실행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매니저와 점주 경영주가 모든 것을 챙기고 확인하고 팔걷어 붙이고 시작한다면 결코 매출 상승을 위한 좋은 발주는 어렵죠. 시간을 확보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절실하게 공부하시고 실행하셔야 합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조금씩 이제 매출이 터지네요. 어제는 매출이 터졌네요. 어느 부분에서 터진 건지 확인해 보세요. 물론 저도 확인을 하겠지만 터진 건 외부의 요인인지 외부의 요인 플러스 내부적으로 객단가가 올라갈 수 있게 연결을 잘 시킨 건지 등등 그 원인을 잘 파악하셔서 잘 연결시킬 수 있게 하셔야 합니다. 근무 시간을 이제 제가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제 주셨는데 뭔가 두서없이 주셔서 제가 이 표준 샘플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엑셀 양식에 맞춰서 해달라고 했고 바로 이제 수정을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철수 사장님, 저희 사장님이 2가지 여쭤보셔서 카톡 낭비입니다. 미성년으로 보이는 신분증 소지 안 된 손님들이 다른 매장에서 주류 구매 후 저희 매장 파라솔에서 먹었습니다. 이 부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새벽 1시와 3시쯤 손님들이 파라솔에서 너무 소란스럽게 떠들어서 아파트 주민과 싸운 일이 있어서 새벽에는 파라솔을 접어둘까 고민 중인데 철수 사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일단 1번은 동네 주민들이 보기에 눈살 찌푸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죠. 안 좋으니 불가합니다. 명분은 외부 음식 반입 금지로 이렇게 안 된다고 하는 게 좋습니다. 2번, 파라솔을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유지해서 운영하려면 이런 작은 클레임을 무시하면 좋지 않죠. 당분간 새벽 1시까지만, 조금 보수적으로 본다면 24시까지만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 40여일이 지났고 한 달이 되는 그 시점에서 우리가 원하는 매출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6월 초 운영 솔루션을 시작했을 때 200 후반대의 매출이었는데 한 달여 만에 300 중후반대의 매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매출이 가능했던 것은 물론 계절적인 요인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매출의 루틴을 완성하고 그로 인해
매장의 루틴이네요. 매장의 루틴을 완성하고 그로 인해 매니저, 점주, 경영주의 시간을 확보하고 그를 통해 좋은 발주를 실행하고 끊임없이 프로모션을 계획하고 매장에 녹일 때 비로소 우리가 희망했던 매출 데이터가 고개를 드는 것입니다. 오타가 났네요. 잊지 마십시오. 매출은 그냥 오르지 않아요. 매니저의 시간을 확보했을 때부터 매출 데이터는 그때부터 비로소 조금씩 올라가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이상으로 GS25 땡땡땡점 40일 만에 매니저 운영 체계를 완성하고 매출 25% 상승시킨 방법을 공개했습니다. 예, 이게 데이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원래는 매출이 원래는 320만 원 뭐 이렇게 팔던 매출이 390만 원, 그러니까 73만 원 정도를 팔았습니다. 올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증명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매니저 운영 체계를 완성하고 40일 만에 매출 25% 상승시킨 방법을 공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